안녕하세요. 오늘도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 개로 나누어서 올릴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제 제 유튜브는 특별히 그 안쪽을 찾아보면은요, 제 구독자들과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럴까 그동안 몰랐는데요. 제가 어제 우연히 찾아낸 건데, 현재 구글 코리아, 구글이죠. 이 유튜브는 구글이 원래 회사인데 이 유튜브라는 그 반개 회사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하면은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그 인터넷 통제, 인터넷을 통한 세계화, 이것의 아주 선두 그룹이에요. 선두 기업입니다. 구글이. 그러니까 더민주당뿐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을 철저히 지원이 아니라 후원하는 그런 업체죠. 근데 한국에서는 구글 코리아라고 그래서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전략기획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신계륜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의 보좌관이었다 그러네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더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한 1년도 더 됐죠. 1년 한 반 정도 되는데 이 유튜브가 그 초창기에 제가 이재명을 지지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보여드렸듯이 무슨 인민 어쩌고 그런 젊은이가 특별히 댓글 부대로 활약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중국 쪽에서 온 건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우마오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쪽에서도 그 댓글 부대를 마치 군대처럼 키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또 더민주당이나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잖아요, 제가. 그런데 저는 그 상식선에서 보고 그것이 틀리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이제 그렇게 눈에 띄게 적극 후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치세를 아직은 그렇게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과거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제가 지지를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는 이재명 지사가 지나치게 이제 더민주당 내에 들어가서 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나간 대선 시기를 보면은 상당히 그때도 역시 그 드루킹 등 댓글 부대가 엄청났고 삼성계의 돈이 굉장히 지원된 그런 대선 구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것은 지나갔고 현 시점에서 보자면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보세요. 보통 지역에서 지역대표를 국회의원을 선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다수의 국회의원 층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에 내거는 슬로건은 지역에 뭐를 유치를 하고 뭐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로우니까 그 사람을 찍어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 또 돈을 많이 뿌려서 자기 사람으로 하는 그런 지역은 그게 또 좀 쉽잖아요. 그리고 조직세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대표를 선출을 하는데 이 지역대표들이 국회에서 모여서 하는 거는
국가 전반에 관한 것을 결정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갭이 있는 겁니다. 지역 대표로 뽑은 사람이 왜 국가 전반에 관한 걸 얘기를 할 때는 가령 자기 지역만을 위에서 선출된 사람이라도 국가 전체를 볼 때는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도 그 쓸데없이 지역에 공항도 짓고 막 그랬지만 그게 쓰여지지 않는 또 작은 그 철도 그게 뭐죠? 전철 같은 거 지역 전철 이런 걸 하지만 별로 쓰지 않는 그런 것도 막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지역 대표 중심의 그 선거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충한답시고 비례대표제를 이번에 썼는데 이것도 정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일단 쓰고 둘째로는 뭐 장애인이나 여성들을 쓴다는 것은 일종의 구색을 갖춘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한국은 지역대표제이고 정당의 입김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인물하고 좋은 정책을 세울 그런 대의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부정선거를 전국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은 보자면은 일단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뭐 심지어는 민노총도 이용하고 또 공직자들의 공무원 수가 한국은 특별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 노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했겠죠.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정책을 또 세웠을 거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맘카페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준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뭐 털보 방송이나 지지율 조사 이런 것까지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너무 잘 알려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방송 또 언론사 이런 것을 다 포섭한 상태죠. 그래서 선출된 그 현재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것에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오늘 찾아낸 일인데요. 지난 총선일이 4월 15일이었고 발표된 투표율이 66%였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세월호 사고도 4월 15일에 발발된 겁니다. 한국에서. 근데 제주도의 위도가 33.36666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묘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더 큰 조직이 한국의 정치를 좌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객관적으로 제가 느낀 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지금 부동산 문제가 터져 나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정책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말했듯이 그 세계화 세력 손정이 뭐 이 사람이 와서 한국에 그 문재인을 만나고 뭐 한동안 그랬는데 그때부터 무슨 정책을 썼냐면요.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더 만드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야만 무슨 그 호텔 대신에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을 많이 또 임대업자를 많이 키우자 뭐 그랬는데 한국은 가용자금이 많은 그 계층이 적어도 한 20%는 된다고 봅니다. 상위층.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나서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선 의원, 국회의원의 재산 증가를 비교한 것이 한국일보에서 이걸 터뜨렸는데 상당히 그 좋은 그런 기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가구당 평균 2006년도에서 2019년까지 그 재산 증가는 뭐 거의 1.1%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국의 다선 의원의 평균을 보면은 27.6으로 뭐 엄청나다는 거죠.
왜 재산 증가가 이렇게 빠른가 봤더니 부동산 보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 의원조차도, 서울시 내에 있는 시의원조차도 다주택자 상위 5명이 평균 16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아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쪽이고 서울시 의원도 상당히 더불어민주당 쪽이 많을 텐데도 어떻게 이런 식의 그 결과를 갖고 있을까 봤더니, 그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상위 다주택자 9명 중에서 4명이 관련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실련에서 이걸 조사를 했더니 그 재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시의원이 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의원 110명 중에서 31%가 다주택자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도시개발 관련 국토부에서 무슨 플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이 거기다 투자를 하면 다주택자가 되고 재산을 아주 쉽게 불릴 수 있죠. 이거는 로또를 맞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라. 도시개발 업무에서 배제하라. 뭐 국회로 이것이 넘어간다 그러면 국토부는 특별히 다선 의원들이나 다주택자가 관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과연 한국에 그럴 수 있는 구조인가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한국일보에서 그 의원 재산 해부를 한 걸 보면은요, 7월 2일자 있습니다. 재산을 첫 당선됐을 때는 재산을 18억 원을 첫 당선 후 재산을 18억 원 불렸다 그래요. 다선 의원들이. 그러니까 오래 하면 돈을 더 쉽게 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국토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토부의 그 정보들이 빠져나가면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다시 강조하고요.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금 배지를 왜 달아야 되는지 이거 구리 배지로 바꾸세요. 그리고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구조적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중심이나 비례대표 중심이 하나도 일반 그 한국의 그 경제 공정성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심지어는 뭐 정의를 부르짖는 심상정 대표의 경우도 2004년도에는 1,000만 원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재산 신고를. 2020년에 와서는 12억 8천만 원으로 늘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심상정 씨가 고양시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 한 채를 4억 얼마짜리를 구입해가지고 뭐 그러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심상정 씨는 모친 아파트 8억 5천만 원이 2019년부터 반영되면서 재산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직계 가족들의 재산도 문제가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럼 직계 가족까지 포함되면 지금 어마무시한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